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이제 하는 건요, 전기기기입니다. 그래서 전기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수업은 일단 여기 15년도 개정교육과정에서 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교과서에서 나온 고등학교 교재로서 일단 주 메인 교재는 이걸로 하고요. 그리고 PPT 자료는 이 책에 있는 걸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교재들도 있고 작년 교재들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그림들 괜찮은 거 있으면 소개 정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목차를 안 가져왔네요. 네, 전체 목차가 여기 책에 있을 것 같네요. 자, 책 한번 볼까요? 차례 한번 보세요. 차례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직육이죠, 그죠? 전기기기는 크게 근데 직육이는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직류 발전기하고요 직류 전동기를 좀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류기가 첫 번째 장이고 두 번째 장이 뭐예요? 이게 동기기로 되어 있죠. 세 번째 장이 변압기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업은 아마 두 번째 장을 변압기로 지금 할까 생각 중입니다. 변압기를 먼저 하고 동기기를 세 번째 장에 설명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예전에는 요렇게도 해봤고 또 요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요게 조금 더 거기 설명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니까 변압기 하고 동기기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동기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장이 일동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5장은 정육인데 이건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정육이 파트가 SCR 자체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만 SCR을 제외한 나머지 정유회로가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저기 어디에서 했죠? 전자공학에서 했나요? 전자공학에서 했던 그 정도만 알면 우리 시험 쪽에서는 다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여기서는 사실 정유기가 아니라 전원 변환기죠, 그죠? 그래서 전원 변환기 쪽인데 이건 시간이 보고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얘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런 전원 변환, 그죠? 그래서 우리 정유회로라고 하면서 해봤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원 변환에서는 직류를 직류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교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네 종류의 전원 변환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근데 근래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계속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은 요겁니다. 요거에 좀 많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 DC-DC 컨버터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나중에 언급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뭐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버터라고 하는 직류를 교류로 하는 이런 것들과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하는 뭐 교류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거 하고 뭐 요거 이름 정도만 좀 익혀주는 상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기기기는 총 5파트입니다. 그래서 5파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직류기는요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고 제일 진짜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게 이쪽일 겁니다. 나머지는 활용 쪽으로만 그게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보면 되는데 이쪽을 할 때는 전체적인 설명을 조금은 해야 되니까 이 배경 설명이 좀 들어갈 것 같고 직류 발전기 쪽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직류 발전기가 적당하게 되면 이제 직류 전동기 해가지고요 이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게 2일 정도의 분량이고요. 나머지는 뭐 하루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부족한 시간이 있으면 뭐 조금 더 딜레이 시켜서 하고, 마지막에 이 전원 변환기는 간략하게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지금 6일 정도 생각을 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 쪽은 몇 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2점은 기본으로 나왔는데 지금 한 4점이나 5점짜리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쪽은 좀 자기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자기학하고 똑같아요. 이쪽 부분의 내용이 처음 시작할 때 자기학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 발전기하고 전동기의 기본 법칙이 뭐예요? 오른손 왼손 법칙이잖아요, 그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인데 그게 자기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이런 회로에서 전압이 만들어지려면 기전력을 만들든 힘을 만들든요, BLI예요. 아니면 BLV예요. 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 도선의 길이 L인 도선에 자기장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를 만들어야만 얘들이 동작을 해요.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여자, 계자,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회로 또는 계자 회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회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석 B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B하고 관련된 내용. 그래서 우리는 이 B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소자가 이거예요. 뭐야? 자기학을 할 때는 직선 도선에서, 원형 도선에서 뭐 이런 것도 공부하지만 전기기기에서는요, 거기 사용하는 모든 것이 솔레노이드예요. 그래서 솔레노이드에 대한 관점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에서 우리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얼마야? 자기장의 세기는 N0I, 그죠? 그리고 이때 자속 밀도 B는요? B는 얼마야? μH죠, 그죠? 근데 이게 μ0에 μSH거든요. 근데 이거 μS요. 이 B 투자율이 지금 이제 얘가 아무도 없는 공기라면 이건 1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뭐가 되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철심이 되면요. 철심이 돼버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2000에서 3000 정도 되거든요. 3000 정도 되니까 얘를 훨씬 더 크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똑같은 전류를 흘려가지고 얘를 크게 만들려면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요? 철심을 집어넣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게 커지면 면적이 일정할 거니까 여기다가 면적 S를 곱하면 자속 파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파이가 만들어지고 B가 있으니까 어쨌든 얘를 크게 하면요, 얘를 크게 하면 힘을 만들든 기전력을 만들든 그 크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크게 할 수 있는 회로고. 그래서 우리는 전기기기의 기본 동작을 이해하는 것도 필수지만요, 이 자속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라는 이런 관점을 조금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 해야 이 전기기기를 이해할 때 조금 더 편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 자속을 만들어주는 회로, 이런 회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자 회로다 또는 계자 회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이 모든 것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등장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압을 만들어내면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전압은 뭐 여기 기전력의 크기, 그리고 힘을 만들어내는 애들은 또 힘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을 할 거고, 그때 우리 이 공식이 오른손 법칙이고, 그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 공식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니까 그 왼손과 오른손을 잘 이제 적응을 잘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뭐 그때마다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이것 곱하기 이걸 하든지 그건 알아서 자기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계를 잘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된다. 라는 게 이 내용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고, 수업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얘는 조금 진도가 느리는 한이 있더라도요, 조금은 자세하게 할 거고요. 얘부터는 그냥 공무원보다는 이게 내용이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큰 내용 정도 이야기하고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제가 생각했을 때 나올 만한 것들 정리해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다, 기기적인 흐름을 정도는 알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어떻다라는 거, 그것만 수업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교재요. 교재 첫 페이지 이제 1장 해가지고 직육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직육이 해가지고 지금 직육이 해서 직류발전기의 원리하고 구조가 첫 번째 있고요. 직류발전기의 이론, 직류발전기의 종류하고 특성, 그 다음에 직류전동기의 이론, 전동기의 종류하고 특성, 전동기의 운전, 전동기 전격 손실, 그 다음에 특수직류기 해가지고요. 오늘은 진짜 얼마 안 되네요. 타이틀이 요것밖에 안 되죠. PPT를 만들었더니 한 130장 정도, 120장 정도 되나요? PPT는 개수 8개 해가지고 몇 페이지죠? 한 100페이지는 어쨌든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대충 페이지를 봤더니. 근데 그 그림들 한번 우리 그림 공부하듯이, 그죠? 내용이 아니라 그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거, 그런 것들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진짜 내용이 작아요. 생각보다 여기는 내용이, 타이틀만 많지 내용이 적고요. 이쪽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특수직류기에서 요즘 이제 많이 공무원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스태핑 모트요. 스태핑 모트는 공무원 시험에,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에 이게 안 나오다가요, 근래에 공무원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할 수업은 어쨌든 이런 범위다라는 거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하나 넘겨가지고 보시면 요 그림이 있더라고요. 알아서 보세요. 근데 이 책이 제 책하고 같나요? 왜? 자, 그래서 이건 알아서 보세요. 직류 전동기에서 알아야 될 용어들 쭉 정리되어 있고요. 직류 발전기에서 알아야 될 용어들 쭉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2페이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 그림에서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직류 발전기 쪽을 먼저 보세요. 11페이지를 먼저 보면, 직류 발전기는 일단 구조적인 개념, 그죠? 발전기가 어떤 형태의 구조. 그래서 거기 계자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전에 여자회로, 계자회로가 제일 기본 회로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요. 전기자라는 것은 실제 전압을 만들어내는 애예요. 그래서 실제 전압을 만들어내는 애가 전기자고, 계자는 자속을 만들어주는 애죠. 그리고 이제 정류자하고 브러쉬. 그러니까 직류기에서 꼭 알아야 될 키워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키워드들이고, 그리고 이제 정류자 브러쉬를 이용해서 실제 정류를 하죠. 그래서 정류작용에 대해서도 개념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 단골로 나왔던 게 전기자 반작용이죠, 그죠?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이 뭐고, 그 반작용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방식에 따른 직류 발전기 분류예요. 분류해서 여자 방식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타여자하고 자여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타여자하고 자여자 방식에 해당되는 여자 방식이 있고, 그 자여자에는 종류가 또 3종류가 있는데 뭐예요? 직권, 분권, 복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뭐다라는 정도를 좀 아는 게 이제 필수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이 병렬 운전은요, 우리 건전지 병렬 운전 왜 하냐? 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건전지 병렬을 운전할 때 우리가 하나는 9V 건전지하고 하나는 1.5V 건전지를 병렬 운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거하고 똑같이 병렬 운전할 때의 조건은 전압 같아야 되고,
서로 간의 전압이 다르면 내부에서 이렇게 순환 전류가 흘러가지고 애들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압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기전력의 크기, 내부의 저항도 같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극성도 당연히 같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알아서 보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왜 병렬 운전을 하는데? 라고 하면 전류를 좀 많이 흘려주려고, 그죠? 하나만 쓰면 전류가 약하니까 전류를 많이 흘려주려고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발전기 전동기에서 꼭 기억해 줘야 될 거야. 전동기에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거. 사용하는 소스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원이에요. 그리고 출력 P는요, VI 코사인 세타죠, 그죠?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부하가 크다, 부하가 작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V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V가 변한 일이 없어요. 가정에서 220V를 쓰고 있는데 내가 부하가 크다고 해서 220V를 300V를 키우고 하는 일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부하는 항상 일정한 크기의 부하예요. 전압은요. 전압만큼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기를 하면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큰 부하, 부하가 크다, 부하가 작다 이런 용어를 쓸 건데, 이 큰 부하가 걸린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라고요? 얘는 일정한 상태였어요. 얘가 바뀌는 거예요. 얘가 바뀌어가지고 전류가 적게 투입이 되면요, 소스가 있는데요, 여기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부하를 연결했어요. 이게 부하거든요. 그럼 이게 부하인데 이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전압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압은 무조건 일정한 상태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전류 I가 작으면 부하가 작은 거예요. 이 전류가 크면 부하가 큰 거예요. 그래서 큰 부하다, 작은 부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썼을 때 그게 큰 부하, 작은 부하의 의도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은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전류가 많이 유입해야 된다면 부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큰 거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부하가 크다는 말은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가 많이 유입된다는 말은 이 저항이 어떤 거예요? 저항이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저항이 크면 부하가 클 것 같은 느낌. 저는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접근할 때는 부하가 크다? 당연히 저항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순간. 근데 이 저항이 크면 부하가 오히려 작은 거예요. 저항이 작아야 전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똑같은 전압에서 전류가 많이 들어오니까 전력이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부하가 큰 부하다라는 이런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렬 운전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부하가 작을 때는 병렬 운전이 필요 없어요. 많은 부하가 요구될 때, 그죠? 그게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발전기 한 대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대를 써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게 병렬로서 연결해서 쓰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부하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이 직류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근거해서 만드는 내용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 손실이 있는데 이건 철손, 동손, 뭐 베어링 마찰손,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면 나타나는 뭐 손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류 전동기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느낄 때는 직류 전동기는 직류 발전기하고 일단은 같아요. 같은 애를요,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투입하면 그게 전동기가 되고 발전기가 돼요. 그래서 직류 발전기는 직류 전동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건 구조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구조적인 내용은 똑같으니까 크게 뭐 다른 건 없으니까, 이게 여자 방식에 따른 그 전동기 종류하고 여자 방식에 따른 발전기 종류 똑같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알아서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조도 똑같겠죠. 전동기를 발전기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조도 지금 이제 계자회로, 전기자회로, 정류자회로, 브러쉬 이런 것들이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문제 없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요, 요거요. 전동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역기전력이에요. 발전기는요,
발전기는 전압이 만들어지면 그 전압은 유기기전력이라고 해요. 유기기전력이라고 하고, 전동기는 전동기도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이상한 전압이 만들어져요. 이상한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걔가 역기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기기전력과 역기전력은 특성이 똑같아요. 똑같은 특성을 가진 그런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떤 건지, 이 유기기전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공식이 뭔지, 이런 것들 정도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 발전기에서는 전력을 만들어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전동기는 전력을 받아서 기계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기계적인 힘을 만들어내니까 여기에 전동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역시 또 토크라는 단어. 그죠? 이게 비틀림 모멘트라고 이야기하는, 즉 회전력이죠. 그죠? 회전력과 관련되는 이런 토크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전동기에서 가장 기본 공식이요. 전동기에서는 분명히 공급받는 전력,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일을 하죠. 회전을 하니까 실제 출력은요, 오메가 T예요. 오메가는 회전 속도예요. 회전 속도고, 이 T는 토크예요. 그래서 이런 힘을 가지고 돌린다. 초당 몇 바퀴를 돌린다. 라고 해가지고, 이건 외부에서 투입되는 전력이고요. 투입되는 전력이고, 이건 자기가 하는 전력이에요. 전동기가 하는 전력. 해가지고, 이 P는 오메가 T. 이게 전동기 관련된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발전기는요,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내니까 만들어진 전압은 E는, V를 쓰기도 하지만 E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를 써가지고 얘는 뭐 60A분의 PZ 파이 N 뭐 이런 공식이 있긴 있는데 그 공식으로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면 전동기는 전압을 만들어내는 것도 여전히 중요해요. 여전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게 실제로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 구하는 공식이 오메가 분의 P다 라는 이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전동기에서 사용되는 키워드하고요, 발전기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는 직류기는 진짜 많이 유사해요. 많이 유사하니까 어떻게 유사한지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하게 캐치를 좀 하고 필요한 내용 조금만 인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직류기는 이제 소개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직류발전기의 구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네, 그죠? 원리하고 구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기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학습 목표. 네. 직류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직류발전기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직류발전기의 전기작용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직류발전기의 원리하고 구조에서 직류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의 구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자 건선법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싶다라는 그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NCS 학습 모듈과의 연계관계,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세 분류에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어쨌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직류발전기의 구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앞에서 나와야 되는데, 뭐, 내용상, 뭐, 앞에는 소개이고, 전기기기에 분류해가지고요. 전기기기는 크게 회전기하고 정지기가 있더라. 회전기는 도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는 애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직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 동기 발전기, 유도 전동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직류기하고 교류가 있고, 직류기는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가 있고요. 교류기는 어쨌든 동기기하고 유도기,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근데 정지기들도 있더라. 그래서 정지기의 대표적인 애가 변압기잖아요. 그죠? 변압기는 멈춰있는 애들이고, 자속이 이제 이렇게 시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전력 변압기. 그래서 AC, 여기는 정류기는 뭐라고요? 정류기는 AC를 DC로. 그 다음에 인버터는요? 이건 DC를 AC로. 그죠? 그 다음에 주파수 컨버터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AC 쪽일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다르게 하니까. AC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들어오는 게 60Hz일 때 나오는 게요, 60이 아니라 뭐 다른 주파수로, 원하는 주파수로 만들어낼 때. 그때 이제 AC 컨버터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초프는요, DC 컨버터 쪽입니다. 그래서 DC 컨버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초프 쪽이고요. 이 초프라는 게 스위칭 소자예요. 스위칭 소자를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자, 전기기기의 종류하고 특성 및 용도 해가지고요, 뭐 회전기에서 직류기는 뭐 직류발전기하고 직류전동기가 있는데, 직류 전원용 발전기로 사용되고, 속도 제어가 이제 직류전동기는 속도 제어가 용이하고, 전기 철도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사용을 하더라. 그 다음에 교류기 쪽에서는 유도기하고 동기기가 있다. 유도기는 특히 단상 유도전동기하고 삼상 유도전동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도전동기가 의외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직류기하고 유도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 거진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몇몇 문제 빼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기도 뭐, 얘들은 속도 가변을 하는 쪽이고요. 얘는 이제 정속도 운전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동기기를 많이 쓴다. 변압기, 단상하고 삼상 있고, 뭐 정류기, 뭐 이런 애들이 있더라라는 거고, 우리 사이리스트에 해당되는 SCR이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더라.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필요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하고, 잠시 이제 이 책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직류기를 좀 알아야 될, 직류기 쪽에서 알아야 될 상식들 몇 가지만 보고 이 책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자기학 내용의 기본 개념들입니다. 자, 이런 전기기기를 다룰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일단 E는 V 크로스 B의 그죠? 길이 L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야? BLV 사인 세타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고, 이 오른손 법칙은 어쨌든 이 오른손 법칙을 말로서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요, 이 수식을 말로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어떻게 말로서 설명할 건데 라고 하면, 뭐가 존재하는 공간에요?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길이 L인 도선을 속도 V로 움직이면 그 도선에는 기전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그런 거고, 그 크기하고 방향은 오른손으로, 방향은 이 오른손으로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 그래서 오른손에 이거 엄지손가락은 뭐야? 이게 운동 방향, 그죠? 그리고 이건 자기장의 방향. 충지는요? 이건 기전력이, 유기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방향, 즉 전류를 흘리는 방향, 그죠? 전류를 흘리는 방향 해가지고 이거더라. 그리고 이제 왼손 법칙은요, F는 이건 IL 크로스 B였죠, 그죠? 그래서 이거 역시 BLI 사인 세타 라고 이야기했고, 이 BLI 사인 세타,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길이 L인 도선을 내 전류 I를 흘려주면,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 도선에는 뭐가 받더라고요? 그 도선은 힘을 받더라. 여긴요,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어떤 도선을 놓고 그 도선을 운동을 시키면 그 도선에는 뭐가 생기더라고요? 기전력, 유기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로써 하라고 하면 그냥 이 수식을 말로써 주절주절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말이 되게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 발전기가 만드는 이 기전력, 이건 우리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유기기전력이에요. 유기기전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되는, 내가 만들어지기에 원하는 그런 형태의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기전력인데, 이 발전기에만 유기기전력 형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보면요, 전동기도 똑같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저 두 가지 수식을 가지고요, 발전기하고 전동기의 기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을 이해만 해주면 오늘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것만 잘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 좀 하나만 내줘요. 그림은 자세히 안 그려 놓으셔도 됩니다. 여기 뒤에 가면 다 있습니다. 뒤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 뒤에 그림으로서 한 문제 나중에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이게 뭐고요? 자석이라고 했는데, 이 자석요, 이거 실제 그 연구 자석일 수도 있어요. 실제 연구 자석을 가지고 쓰는 애들도 있는데, 우리는 전자석을 많이 씁니다. 발전기, 전동기에서는 전자석을 많이 쓰는데, 어떤 애들은 진짜 연구 자석을 씁니다. 그래서 전자석을 쓰면 여기 감으면 돼요. 감으면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어쨌든 자석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석은 N극에서 뭐요? S극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죠?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이때 도선을요, 이렇게 도선을 감아놨습니다.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이게 도선을 감아놓으면, 자, 이 도선은요, 이쪽 도선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고, 여기서만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을 끊고 지나가는 개념이 여기는 좀 모호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기기전력이 안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안 생기고, 지금 이제 이거요. 이 도선하고 이 도선이요. 이 도선이 지금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애가 저기서 이쪽을 자기장 올 때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자기장을 끊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일 변이죠, 그죠? 이 코일 변이 기전력을 유기하는 애예요. 기전력을 유기하는 애고, 이 코일 단이라고 하는데, 이 코일 단에서는 기전력은 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건 무조건 여기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길이가 L인 거예요. 이 길이가 L이니까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그죠? 길이 L인 도선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얘를 제가 이불로 돌리면, 이걸 누가 돌린다고 했어요, 저번에? 이게 수차라든지, 그죠? 전기 터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돌린다고 했죠. 그럼 얘를 돌리면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돌리는 애를 우리는 원동기라고 했고요. 이 원동기를 이용해서 돌려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전력의 방향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회전 방향을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회전 방향을 이렇게 돌린다. 이렇게 하면 얘가 뛰쳐나온다는 말이에요. 운동 방향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 뛰쳐나오고 자기장은 저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른손을 가지고 운동 방향은 이거니까 되고,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쪽 방향이고, 운동 방향은 나오는 방향,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하니까 이거 다 합치면 기전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가는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위로 가는 방향이니까 이 도선이에요.
이 도선에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압이 이런 전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압이고 그걸 이제 쟤는 오른손으로서 운동 방향이 지금 이제 위로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이쪽으로 가는 방향. 하니까 기전력은 어떤 방향이요? 위로 가는 방향. 해가지고 요 공식에서요. 벡터의 외적 공식은 V 크로스 B를 하면 나오는 결과는 이거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운동 방향 먼저 손바닥을 펴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을 접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그 기전력의 방향이 된다. 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요. 얘는 운동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장은 저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내려오는 방향이 돼서 여기에 이런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선의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이 도선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기전력하고 이 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같겠죠? 거의 같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같으면 하나의 기전력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걸 여기서 보면요. 여기하고 여기서 보면 이런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거 두 개가 있으면 2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보통은 여러 번 감아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감는 횟수가 n턴이에요. n번 감았다. 라고 하면 기전력의 크기는 한 번 감을 때 도선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가 몇 번 있다고요? n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크기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 이 하나의 기전력을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전력을 크게 만들면 자속의 세기 B를 어떻게 해주고요? 이게 BLI니까, BLV니까. B를 어떻게 하고요? 세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B를 세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장의 자속 밀도 B가 세게 나오려면 이제 투자율이 큰 자성체를 쓰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영구 자석을 쓰려면 엄청 센 영구 자석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속도, 그죠? 회전 속도를 빠르게 돌리면, 수동 회전 속도를 빠르게 돌리면 기전력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더라. 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전력의 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감는 횟수. 이제 중요한 건 감긴 횟수를 많이 하면 또 많이 할수록 그 기전력도 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총 기전력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이 감는 횟수라든지 자속이라든지 운동 속도, 회전수죠. 그죠? 회전수 같은 걸 조절하면 기전력을 크기를 조절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일단 발전기예요. 그래서 발전기의 가장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이건 뭐 모르는 건 없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전동기를 한번 볼게요. 역시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이 길이가 L이겠죠? 이 길이가 역시 L일 겁니다. 얘하고 얘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길이 L인 도선을 이제는 뭐예요? 이 도선에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이제 요렇게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흘러가는 거죠. 얘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고 얘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다. 봐요. 좀 전에 제가 회전을 어느 방향으로 시키니까 요렇게 돌리니까 이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졌죠. 기전력이 만들었으면 여기 부하를 달면요. 부하를 달면 지금 이제 이런 기전력이 만들었으니까 이런 전류가 흐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여기가 전압원이고요. 여기는 이불로 여기에 전압원을 걸어줘가지고 전류를 흘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길이 L인 도선에 전류 I를 흘려주면 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전류 I가 흐르면 그 도선에는 뭘 받더라고요? 힘을 받더라. 그 힘의
크기는 BLI고, 그죠? BLI 사인스타고. 그리고 힘의 방향은 IL은 이쪽 방향이죠? IL 크로스 B. B가 어느 방향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B가 이쪽 방향. 그래서 IL 크로스 B. 아니면 FBI. 지금 이제 이거 B는 이 방향. I는 위로, 그죠? 이 방향이니까 힘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는. 이게 IL 크로스 B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으라는 거죠. 이거보다는 그냥 이거 쓰면 안 되나요? 이거 쓰면 진짜 제가 이렇게 몸이 꼬이잖아요. 아, 이게 익숙해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진짜 거기 늦게 배워서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안 배우고 혼자서 독학하다 보니까 원래부터 오른손 이거 외적은 다 이걸로 썼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 직각 좌표를 이걸로 잡다 보니까 모든 좌표는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손가락 익히는 건 필요해요. 자, 어쨌든 얘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 자기장은 저쪽이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는 방향. 그래서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자, 쟤는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돌렸어요? 요렇게 돌렸죠. 그럼 회전 방향은 여기서 뛰쳐나오는 방향이고 얘 들어갔죠. 근데 여긴요. 전류의 방향을 쟤하고 같이 잡아놨더니 회전 방향이, 힘을 받는 방향이 얘는 들어가고 이쪽은 나오죠. 반대 힘을 받죠, 그죠? 그래서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전류의 방향을 갖게 하면 힘은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도는 방향이 반대가 돼요. 도는 방향이 반대가 되고, 그럼 도는 방향을 갖게 하면 이걸 제가 반대로 돌리면, 얘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반대로 돌리면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가 될 거잖아요, 그죠? 반대가 될 거니까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게 힘의 방향, 도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자기장의 방향 똑같잖아요, 양쪽이.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과 힘의 방향을 같게 만들어 놓으면요, 얘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고요. 대신에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갖게 하면요, 힘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힘이 서로 반대가 돼가지고 이게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터하고 제너레이터의 관계에서 이게 두 개를, 셋 중에 자기장은 무조건 같으니까 자기장에서 나머지 한 요소를 갖게 하면 나머지 한 요소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거예요. 이 모터는, 제너레이터 쪽은 뭐 역토크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토크를 잘 모르니까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터 쪽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제가 외부에서 전압을 걸었죠. 이 걸은 전압을 V라고 하면 V를 걸었어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전기자, 전압을 만들어내는 이런 애를 전기자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자 도선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 도선 저항이 있죠?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고 이제 얘 축에 맞춰 가지고 얘 회전력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 회전력을 만드는 게 모터인 거예요. 이게 모터의 가장 기본적인 등가이로입니다. 이때 이 모터를 동작시키고 그 힘을 만들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속이 있어야 되죠. 이 자속이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게 이제 이거예요. 이 자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전류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나오죠, 그죠? 그럼 나오는 방향이 우리 N극이에요.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들어가죠, 그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니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들어오는 쪽이 S극입니다. 그래서 전자석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자속이, 자기장이 공급이 됩니다. 그때 이 직류전을 이용해서 여기 흘리는 전류요,
이 전류를 IF다 라고 하면서 여자 전류, 계좌 전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이제 B가 만들어지죠. 힘을 만들던, 전압을 만들던 이 자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속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 계좌회로에 전류가 흘러서 여기서 나오는 총 자속의 양을 파이라고 하고, 이 파이를 여자, 계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요, 외부에서 전압을 이용해가지고요, 이 자속을 만들어서 모터가 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외부 전원을 활용해가지고 이 자속을 만들어준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요, 자속을 만들어주는 애가 내게 아니라 남 전원을 활용했어. 그래서 이게 타여자예요. 여자를 남의 전원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타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요,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전원과 이 전기자에 흘려주는 전류, 이 전류를 만드는 전원과 이거거든요. 이 전원과 이 여자를 만드는 전원을 따로 쓰지 않고요, 얘를 활용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끊어가지고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고요, 외부 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전원, 이 지금 공급 전원을 활용해가지고요, 계좌회로를 만들어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속이 만들어지게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사용하는 이 전원, 아니면 발전기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전압, 이걸 이용해서 계좌, 자속을 만들어주는, 자기가 원하는 자속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을요, 자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의 여자 방식에 따른 분류, 여자를 어떻게 시킬 거냐 라고 하면 전기자, 이런 실제 이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라고 하는데, 전기자, 아마추어 쪽에서의 그 전류는 실제 주전원인 거예요. 주전원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제 이 계좌회로는 주전원을 그대로 활용해서 쓸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원을 활용해서 쓸 건지, 그걸 가지고 자여자다, 타여자다 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여자 종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전기자 회로하고 무슨 연결이죠?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을 우리는 이렇게 분권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직렬 연결로 되면 직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렬과 병렬을 동시에 사용을 하면 복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제일 편한 타여자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모터를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는 게 모터에서 제일 중요한 예입니다. 처음에 제가 파워를 탁 켰어요. 그러면 지금 타여자에 의해서 자속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전류가 탁 흐르기 시작하면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돌아가지고 정상 상태에 갔어요. 이게 회전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그냥 돌고 있었어요. 일단 빨라요, 늦어요? 정상 속도의 회전 속도는 빨라요, 늦어요? 적당히 빠르겠죠, 그죠? 왜요? 여기에 전압을 그려가지고요,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제 빠르게 돌고 있어요. 빠르게 돌고 있을 때는, 그러면 내가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때 빠르게 돌고 있을 때 여기 들어오는 전류량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전류가 흐를 것 같다. 많은 전류가 흐를 것 같다. 예? 적은 전류가 흐를 것 같아요.
네? 안 흐르거나 적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모터가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탁 켰는데 왱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전류가 많다 적다? 우리가 전기를 못하는 이유예요. 이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 변압기도 똑같아요. 변압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아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빠르게 지금 돌고 있다는 말은요, 부하가 없는 거예요. 모터가 돌리는데 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회전 속도가 막 나와요. 지금 그냥 공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공회전 시킬 때 에너지 소모가 많으면, 그러니까 연료 낭비가 많으면 공회전 하는 거 겁나죠, 그죠? 공회전 할 때 우리 중립을 놨을 때 뭐 속도가 그 모터에 힘이 안 받는 거잖아요, 그죠? 기어에 힘이 안 받칠 때가 전력 소모가 제일 적을 때예요. 연료 낭비가 제일 적을 때예요. 그래서 그 개념인 거예요. 지금 그냥 얘는 돌고 있는데 기계는 돌리는데 부하가 안 걸린 거예요. 우리 중립에 놓으면 부하가 안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출발하려고 탁기어를 넣으면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부하를 돌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죠. 근데 멈춰 있는 애를 돌리려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드니까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느려져요. 느려졌다가 이게 이제 따라 돌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정상 속도로 또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그 개념인 거예요. 처음에 안 돌고 있는 애를 돌리려고 탁 하든지 아니면 이런 속도로 돌고 있는데 더 큰 부하가 탁 걸리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어를 뭐 5단으로 돌고 이제 평지를 5단으로 가고 있을 때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르막길 간다고 이제 하면 악셀을 더 밟죠, 그죠? 그거 더 밟는 게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더 큰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오르막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 속도로 오르막을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가 이런 건데, 어쨌든 얘가 이제 전류를 흘려주니까, 이 전류를 흘려주니까 지금 돌기 시작했어요. 얘는 들어가고 이쪽은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NS에서요, 내가 외부에서 걸어준 전압은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으로 해서 여기 전류를 흘려줬더니, 이런 전류를 흘려줬더니 얘가 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면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전류를 흘려줘서 전압을 가해가지고 전류를 흘려주니까 회전을 하더라. 이건 분명히 모터죠. 근데 돌기 시작하면요,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 돌아요.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속도 V로 움직여요. 길이 L인 도선이 속도 V로 움직이니까 얘 무슨 원리하고 똑같아요? 오른손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손 원리하고 똑같은 애가 만들어져요. 그때 얘 돌기 시작했을 때 만들어진 기전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얘는 들어가죠. 자기장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 도선에는요, 이 도선에는 어느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고요? 이런 방향으로요. 그리고 얘는요, 얘는 나오고 이거니까 이런 방향으로요. 이런 기전력이 이 도선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만들어진 이 기전력은 외부에서 걸어주는 이 단자전압과 무슨 방향이에요? 반대죠. 이게 모터를 하면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모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요, 얘가 이 모터 부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기전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이 기전력의 크기는 아까 전에 어떻게 하면 커진다고 했어요? 발전기에서 기전력의 크기는 회전수 많이 하면, 그죠? 회전수 많이 하든 많이 감든, 그죠? 자속을 크든. 근데 자속은 똑같고요. 감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이 감는 거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모터에서는 기전력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 놓으면 감는 횟수라든지 자속밀도 B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상태에서 회전수가 빨라지면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그죠? 기전력이 커요. 그러면 기전력이 크니까 얘가 100V 거는데요. 얘가 100V 거는데 얘가 99V가 나와요. 이게 속도가 빨라가지고 나온 전압이에요. 그럼 여기 내부 저항 R이 있을 때 흘러 들어오는 전류 얼마예요? R분의 100 빼기 99죠. 이런 전류가 흘러 들어와요. 근데요, 제가 멈춰있는 애를요, 기아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하니까 회전하려고 하는데 바퀴가 걸려있거든요. 걸려있으니까 안 돌죠? 속도가 느려져 버려요. 얘 속도가 느려져 버리면 만들어진 기전력의 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작은 부하가 돼가지고 얘가 속도가 느려져가지고요, 기전력이 약하게 만들어지면 이게 80V가 만들어졌어요. 조그마한 부하가 걸리면 한 80V. 그러면 전류 I는요, R분의 100 빼기 80이죠. 그러면 아까보다 전류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흐르죠. 이게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부하가 걸리면, 안 움직일 정도로 되면요, 안 움직일 정도가 되면 얘가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떨어지겠죠. 그래서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지면, 여기서 E는 BLV거든요. 이 V가 0으로 가면요, 만들어진 기전력은 거의 0에 육박하죠. 0 쪽으로 가요. 그럼 전류 I는요, R분의 100 빼기 0이 돼요. 그래서 엄청난 큰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모터에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상황, 이 기전력이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정지되어 있을 때. 지금 파워 꺼놓고 있을 때 모터 안 움직이죠? 그때 제가 파워를 탁 켜면요, 탁 켜면 켜는 순간에는 얘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안 움직일 때는 기전력이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흘러요. 이거 가만 놔두면요, 가만 놔두면 이 모터 타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동을 할 때는 이 기동 전류가 너무 크게 흐르는 게 계속 장시간 유지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큰일 나니까 장시간 유지 안 되게끔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나중에 직류 전동기의 기동 조건 같은 거 보면요, 기동 방법이라고 나와요. 기동 방법은 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큰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어떤 방식을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기동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처럼 모터는 외부에서 전압을 걸면, 모터는 힘을 만들어내는 해인데, 얘가 분명히 멈춰 있을 때는 큰 힘이,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요, F는 뭐라고요? BLI거든요. 멈춰 있으면요, 이 기전력이 0이에요. 이 기전력이 0이니까 이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큰 전류가 흐르죠. 엄청 큰 전류가 흐르니까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센 힘이 돼요. 그래서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막 돌아요. 막 도는 힘이 이제 되는데, 이게 돌기 시작을 하면요, 얘가 돌기 시작을 하면 여기 뭐가 발생돼 가지고요, 기전력이 발생돼 가지고 I는 R분의 아까 전에 V 빼기 2가 돼 가지고 전류가 차츰차츰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돌기 시작을 하면 어쨌든 뭐가 생긴다고요? V는 기전력 E는 BLV
돌기 시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이 만들어진 기전력은 외부에서 걸어주는 방향과는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걸리게 되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전력을 뭐라고 부른다? 역기전력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전동기라는 카테고리에서 가장 큰 것이 중에 하나가 역기전력이었어요. 그래서 역기전력이니까 이 역기전력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으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이 그림요, 회로를, 이 모트를, 이렇게 생긴 모트를요, 이렇게 그릴 수만 있다면요, 이 정도 회로는 우리 그냥 직류 회로 중에서도 가장 기초 회로잖아요. 그죠? 저항 두 개, 하나에 전압 두 개 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전류 방정식 세우고 하는 거 힘든 거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타여자든 자여자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전압 방정식, 전류 방정식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회로 자체는 엄청 단순해요. 우리가 배우는 회로 중에서 제일 단순한 회로를 배우는 게 이쪽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하나만, 이건 이제 어려운 용어인데요. 봐요, 여기는요.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뭘 했죠? 속도 V로 운동을 시켰죠. 그죠? 운동을 시키면, 길이 L인 도선을 속도 V로 운동을 시키니까 뭐가 발생하더라고요? 기전력 E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지금 원동기를 가지고요, 원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전력을 발생을 시켰어요. 근데 이 기전력이 발생을 하면요, 한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전력이 발생해 가지고 큰 기전력이 만들어지면요, 부하가 달려 있으면, 이제 발전기는 이거거든요. 여기는 이게 없죠. 이게 부하죠. 그죠? 여기 달려 있는 게. 발전기는 이 권선장, 역시 내부장 이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자예요. 이게 단자예요. 밖으로 나오는 단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단자에 달려 있는 이게 부하예요. 그래서 앞으로 직류 발전기는 이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이게 뭐예요? 우리 배웠던 건전지죠. 직류 발전기는 무조건 건전지로 생각을 하세요. 이 전압을, 우리는 건전지는 정해져 있는 전압인데 이 전압을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회전 속도를 조절하고 강긴 횟수를 조절하고, 그죠? 자속을 양을 조절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속량이라든지 강긴 횟수는 만들면 끝이거든요. 만들면 끝이니까 내가 이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돌리는 속도요. 속도를 좀 빠르게 돌리면 기전력이 커지고, 속도를 좀 낮추면 기전력이 작아지고 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전력 E를 만드는 거, 이게 제너레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부하 달면 제너레이터에서 전압 방정식, 전압 방정식, 이 부하단 전압이 단자 전압, 얘는 단자 전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전류가 흐를 거니까 흐르는 전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전압은 이 전압 더하기 이 전압. 이게 제너레이터에서 전압 방정식이에요. 모터에서 전압 방정식은요, 여기는 외부에서 끌어주는 전압은, 그죠? 여기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압, 여기에 저항에 전류가 흐르니까 소모되는 전압에다가 모터에서 만들어지는 역기전력. 그죠? 그래서 제너레이터에서 관계에서 보면요, 얘는 E고 이 단자 전압을 V라고 하면요, E는 RI 플러스 V 이렇게 하는 거고요. 모터에서의 전압 방정식은요, V는 이게 이제 외부에서 끌어주는 전압이, 외부로 나오는 것은 단자 전압이라고 해요. 단자 전압 V는 RI 더하기 E. 근데 이 E는 뭐가 되고요? 여기 있는 역기전력이 되고. 그래서 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 차이잖아요. 그죠? 얘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외우려고 노력을 하면요,
기기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기를 아마 자격증 수업 같은 거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기기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거예요. 수식 정리해주고, 그죠? 이거 외워라. 그리고 외우고 나서 문제가 나오면 그거 적용시키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시험 뭐 적용을 못 시키는 경우가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왜 이런 방정식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다예요. 직용이 끝났습니다. 그죠? 졸지 말고요. 졸지 말고.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 다 졸고 있으니까.